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주제인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작성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면요. 혁신성장 촉진자금부터 제도전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긴급경영 애로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자금들은 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같은 경우는 상시 접수로 전환이 돼서 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에 대한 아,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이외에 다른 자금에 대한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진공에서 게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공통서식 신청서식 모음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자가진단 여러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청 자가진단에서 대출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뭐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 향응 요구라든지 아니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에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라든지 제조업, 건설, 운송, 광업 10인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니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그러니까 전부 아니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리 준수 약속 여기 이제 이름 쓰고 서명하시면 되고요.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 있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인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진공에서 게시한 이 양식에는 작성 예시가 없습니다. 작성 예시가 없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예시가 있는 그런 양식을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양식과 이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양식입니다.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체명, 소진공, 뭐 여러분 상호명을 쓰시면 되고 대표자 쓰시고 법인번호, 주민번호 쭉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설립일자 같은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회사 성립일을 쓰시면 되고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어, 게시일, 사업 게시일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 대지 건물, 자가 임차냐 체크하시고 소유자,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쓰시면 되고 생산 방식, 자사 외주 가공, 요거 이제 80대 20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주문해서 생산하는 방식이 80%다. 미리 생산해 놓고 시장에 파는 게 20%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동 상황, 그다음에 기계 기구 어떤 기계가 있는지 요거를 장부 가격해서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소진공에서 여러분 회사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 연역을 쓰시면 되는데 언제 설립됐고 상호라든지 대표자가 변경됐으면 그것도 쓰시고 법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다면 그것도 쓰시고 그리고 자본 뭐 시설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유상증자 언제 얼마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장 공장 이전 뭐 주요사항 이런 거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 여러분 대표자와 실제 경영자를 제외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쓰시면 돼요. 직원의 경영진을 쓰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대표자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을 쓰시면 되는데 사장님 성함, 학력, 전공 쓰시고 기간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동업종 종사기간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설립하기 이전에 2000년도 1월에 설립이 된 걸로 여기는 예시가 나와 있죠. 그 이전에 98년부터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이런 제조 업무를 했다.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현황을 쓰시면 되는데요. 최근 3개년 실적과 향후 계획을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10억이죠. 총 매출 10억. 그리고 수출 이렇게 쓰시고, US 달러로 쓰시고, 그리고 23년에 12억, 그리고 작년에 15억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금년 1월 현재 얼마냐 쓰시고, 연간으로 그러면 작년에 15억 했는데 올해는 17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럼 예상 금액을 쓰시면 되고, 예상 매출을 쓰시면 되고, 2026년에는 20억까지, 2027년에는 25억까지 이렇게 매출을 늘려나가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2025년, 26년, 27년이 우상향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매출 구조라야 이제 소진공에서 여러 회사 심사 평가를 할 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뭐 아주 뭐 거짓말로 쓰라는 건 아니고요. 있는 대로 있는 사실대로 쓰되 예상해서 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도전 목표 수준 정도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출이 있으면 쓰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매출처와 매입처로 나눠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금형을 어떤 매출처에 이렇게 납품을 한다. 그러면 그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 쓰시고 금형을 납품을 한다. 비중이 50%다. 외상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빈칸으로 결제 기간은 분기별로 한다. 그리고 거래 기간은 현재까지 60개월 됐다. 그래서 이 금형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 포인터도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포인터를 쓰시면 되고 이 포인터가 비중이 뭐 20%다. 그러면 거래 비중 20%뭐 이렇게 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 매입처 같은 경우, 자, 이 금형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이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 원재료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어느 업체냐, 그 업체 사업자 번호 쓰시고 철판 쓰시고 이 업체와의 거래 비중이 몇 프로냐 쓰시고 나머지는 이제 매출처와 같은 결제 조건, 거래 기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재권 같은 거, 인증 현황, 수상 실적, 해당 시의 기재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혁신성장 촉진 자금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쓰면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 점수가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특허권이 있으면 이렇게 쓰고 특허권 이외에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 출원도 있습니다. 특허 출원도 쓰시면 됩니다. 실용신안, 출원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상표권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자, 인증 여기 보면 ISO 인증이라든지 벤처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은 좀 어렵죠. 소상공인보다는 좀 이제 소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어쨌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규모가 좀 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이라든지 ESG 관련 인증서라든지 ESG라는 거는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 수상한 거 있으면 쓰시고요. 그리고 노란 우산 공제 가입했으면 그거에 대한 가입 일자부터 쭉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 소요 내역 조달 계획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금 여기 보면 운전자금 이 작성 예시에는 이제 운전자금을 이렇게 어, 차입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5천만 원 이렇게 하고 이게 본권 차입금이죠. 5천만 원 이렇게 차입을 해서 합계 5천만 원 이 자금을 가지고 나는 맞춤형 금형 생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죠. 그래서 운전자금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포인터를 운전자금으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내가 얼마를 금액을 뭐 쓰고 대출을 쓰고 여기에는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뭐 쓰겠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생산 제품, 상품 서비스
필요할 경우에 이제 별지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제품이 이제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다 쓰시면 되고 하나만 있다 그러면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이제 금형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금형 100% 이렇게 쓰시고 금형도 있고 또 매출 요게 금형이 80%이 포인터가 20%다 그럼 포인터 2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품 용도 특성. 이 제품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이 금형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뭐를 찍어내는 도구냐? 이 포인터를 찍어내는 도구냐? 아니면 어떤 폐 같은 거를 찍어내는 도구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장비를 찍어내는 그냥 그런 도구냐? 이런 용도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특징, 디자인이 어떻고 경쟁사 대비 디자인이 어떻고 소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인지도라든지 평판 이런 것들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밑에 이제 경쟁력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도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화 요인, 차별화 포인트 이런 것 특성을 여기에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제품, 공간, 점포의 경쟁력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핵심 기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핵심 기술 금형에 있는 특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용 신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포인트에 대한 핵심 기술, 어떤 센서라든지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쓰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제품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거 대비 어떤 독창성이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대비 독창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경쟁사 대비 차별적 요소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품질이나 가격 경쟁 이런 것들도 다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로 이제 작용할 수 있도록 경쟁사 대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 맵이 있죠. 포지셔닝 맵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축이 이제 퀄리티를 얘기하고 세로축이 이제 프라이스를 얘기하면 우리 회사 제품은 퀄리티도 높고 가격은 그렇지만 낮다. 이런 포지셔닝 맵 같은 것도 좀 그려서 이렇게 좀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 제품의 위치 같은 것도 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훨씬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생산 공정 자동화라든지 작업 표준화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 효율성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예를 들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의 어, 혁신형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도 이게 최대 시설 자금 10억까지 가능합니다. 운전자금 2억까지 이렇게 가능한데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 공정 자동화라든지 표준화를 해서 생산 효율성을 올렸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좋죠. 그런 거를 또 할 거다. 어, 이런 자금을 또 받으면 그런데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생산 효율성도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유 시설이라든지 설비 관리, 제품 생산을 위한 전반적 시설 적정성.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전반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적정하게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다. 생산하는데 상당히 좀 괜찮은 정도의 설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은 동업종의 시장 동향과 전망, 그리고 시장 규모, 수요처,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성, 경쟁업체 현황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트렌드 위주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시장 규모 같은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팜샘 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팜이라는 거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셈이라고 해서 서비스 어베러블한 마켓 그래서 유효 시장이라고 합니다. 유효 시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완전 타겟 시장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오브테이너블 마켓, 타겟 마켓이죠. 이 타겟 마켓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그래프로 또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체 유사 제품 출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출현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적절한 대응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 따른 시장
변동성, 민감성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트렌드라든지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서 이런 식으로 경쟁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사가 속해 있는 시장에서의 주력 제품이 지속적인 수요층을 확보. 그러니까 지속해서 우리 회사 제품 자체가 계속해서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존속적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씩 기능 변환이라든지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요층을 어,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러니까 CRM 차원에서 유지를 쭉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존속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표현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및 판매 계획인데요. 생산 및 시설 관리 계획이라든지 목표 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 그리고 마케팅, 고객 만족 전략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예시로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단위별 생산, 시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판매 홍보, 제품 단위별 판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러니까 펠로 개척은 어떻게 하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 전략으로 해서 어떤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SNS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마케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SNS 특히 요즘 이제 SNS MZ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 수립하고 뭐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CRM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고객 관계 관리인데 실제 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듭니다. 그래서 고객 유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한번 확보한 고객을 계속 충성 고객으로, 우리 고객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어, 굿 익스피리언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뉴 콘텐츠도 제공하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고객이 이탈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어, 계속해서 유지 방안 이런 것들 앞선 이 홍보 방법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 수익 전망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수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 계약 내용을 기초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 정도 했고 트렌드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서 예시가 이제 작년에 뭐 15억을 했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17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17억 중에서 원가를 완전히 낮추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이 정도로 많이 높여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료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약간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직접 대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